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오늘도 시작해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천일염 썼어. 천일염. 무슨 뜻일까? 그럼 천일염은 어떤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지? 바다에서 막 얻은 소금이지. 바다에서 어떻게 소금을 얻어? 뭐가 있어야 돼? 염전이라는 거 아세요? 네, 염전을 통해서 우리가 천일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염전은 그럼 뭐가 염전이야? 소금밭인데 일단 바닷물을 가두어. 그러면 바닷물을 가두고 바닷물을 가두고 그 다음에 햇빛을 계속 받으면 왜? 물이 증발하고 소금이 생기지. 그렇게 얻은 게 천일염인데, 이 천일염 자체가 우리가 직접 국이라든지 음식에 넣어서 먹을 정도로 깨끗할까? 좀 그렇지. 너희들 왜 여름철에 해수욕장 가면 옆에 부르르 떠는 애들이 되게 많아. 왜 걔네들이 부르르 떨었을까? 그렇지.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좀 그냥 먹기 조금 찝찝해. 맞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좀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불순물이라고 할 거야. 순수하지 않은 물질. 아니불, 순수하지 않은. 그래서 불순물이라고 할 건데, 불순물을 어떻게 해서 제거를 하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천일염에서 어떤 소금? 정제염으로 바뀔 거야. 뭘로 바뀌어? 정제염. 그럼 정제염 자체는 깨끗한 소금이지. 어떤 방법이 이용하면 좋을까? 얘는 일단 소금이야. 고체 상태지? 그런데 정제염도 고체 상태지.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액체로? 액체로? 물에 녹이는 거야. 액체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녹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물에 녹을 때 고체는 어떨수록 물에 잘 녹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지. 생각나? 자꾸 떠올려야 돼. 알지? 자, 그럼 먼저 많은 양의 물에, 방법은 두 가지 얘기해 줄 거야. 많은 양의 물에, 매우 뜨거운 물에 물질을 녹여. 소금을 녹여. 그러면 녹지 않는 물질이 있을 거야. 왜냐면 증발을 시켜놓고 나면 바다에 동동 떠다니는 것들도 같이 소금에 섞여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녹지 않는 애들은 붕붕붕 뜰 거야. 맞지? 그리고 소금은 다 녹아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뭐인 거야? 소금, 물인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이거 어떻게? 둥둥둥 떠 있는 거? 어떻게 건져? 일일이 건지기에는 좀? 일일이 건지기에는 뭐 뜰채로 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이용할 건데, 뭐지? 깔때기. 깔때기에 뭐 깔고? 예, 거름종이를 깔고, 우리가 커피 내릴 때 까는 거 있잖아. 그거를 깔고 되게 큰 통에다가 얘를 부으면 되죠. 얘를 반대쪽으로 해야겠다. 그치? 이렇게. 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라내면 얘가 쪼르륵 하고 뭐가? 소금물이 이 안으로 내려갈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남을 거야? 찌꺼기? 불순물이 남겠지.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돼 이제? 물을 증발시키고, 그러면 혹은 끓이거나, 그러면 바닥에 소금이 가라앉으니까 그 박박 긁어가지고 정제염 쓸 수 있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야. 이번엔 물에 녹는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다. 물에 녹는 불순물. 물에 녹아 있는 거. 그러면 진짜 뜨거운 물에 녹여. 그럼 여기 불순물도 녹아 있고 소금도 녹아 있는 거야. 맞지? 이 상태에서 온도를 서서히 낮춘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고체는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낮아져서 나중에 바닥에 누가 막 허옇게 생겨. 소금이 생겨. 맞지?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을 따라내고 여기 있는 소금을 뭐 하면 돼? 말리면 되지. 그래도 정제염을 얻을 수가 있어. 상상이 다 돼?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 물질의 특성 중에 뭘 이용한 걸까? 일단 물에 녹였고, 그럼 물은 녹이는 물질이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을까? 녹이는 물질,
용매. 그럼 녹는 물질은 여기서 누구인 거야? 소금. 그치? 이걸 뭐라 그러지? 용질이라고 부르지. 그럼 용매, 용질 이걸 우리가 앞서서 물질의 특성 중에 뭐에서 배웠었지? 오케이, 용해도. 따라서 얼마나 많이 녹고 덜 녹는지 그걸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는 거야. 그럼 물질의 특성 중에 뭐 이용했다고? 세 글자? 용해도 이용하셨고요. 그럼 이런 분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고체였죠? 물에 녹였다가 다시 고체를 만들었죠? 다시라고 하는 거 한자로? 어게인. 한자로. 물론 어게인인데 한자로 뭐라 그래? 다시 제자를 써서 다시 결정으로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할 거고 물질의 특성 중에 뭐 이용하신 거예요? 용해도차를 이용했어. 그래서 물질의 특성 중에는 용해도차를 이용했고 실험 방법으로는 재결정법을 쓴 거지. 맞아요. 어려운 거 없죠? 네, 그 다음 또 있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잘 되고 있어? 지난번에 왜 4분마다 꺼졌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치? 그래서 집에서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만져봤는데 알 수가 없어, 방법을. 헉, 귀신이? 4분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 주고 있어? 진짜? 어떻게? 자, 그 다음 교과서에 보면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이제 천일염 얘기를 하고 또 뭐가 나오냐면 붕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 그거에 염화나트륨이 섞여 있대. 그럼 염화나트륨은 소금이고요. 붕산도 붕산이라고 하는 하얀색 가루가 있는데 얘네들이 섞여 있대. 왜? 몰라. 그냥 섞었대. 그런데 얘네들은 섞여 있을 때 하얀색 가루다 보니까 하얀색 가루를 일일이 이렇게 빼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물에 녹일 거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염화나트륨 물에 잘 안 녹아 원래 소금은. 근데 이게 물에 되게 잘 녹는다. 그럼 온도가 높으면 더 잘 녹는다. 그럼 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지는 거고 얘는 온도가 높아도 용해도가 좀 작은 편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용해도 그래프 한번 볼게. 용해도 그래프 어떻게 그렸었지? 시간?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서 여기에 뭐였지? 온도. 그러면 X축은 온도가 증가하는 정도 나타낸 거고 Y축은 용해도였는데 용해도는 단위가 뭐였었지? 용매 몇 g이 녹인 거였지? 그렇죠. 용매 100g. 그래서 용매 100g 하고 몇 g 녹아 있는지를 여기다 숫자로 쓴 거였지. 생각나? 생각나니? 자, 그럼 얘네 둘이 80도씨의 물에 녹아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아까 얘기했지만 붕산은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아. 염화나트륨은 별로 잘 안 녹아. 선생님 자꾸 혓바늘이 나가지고 바늘이 발음이 새고 있어. 이해해줘. 앞에 혓바늘이 나는데 너무 아파. 이빨에 부딪힐 때마다. 붕산할게. 얘들아, 붕산은 용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돼. 오케이? 그 다음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염화나트륨, 얘는 붕산 그래프거든. 그러면 만약에 80도씨라고 했을 땐 둘 다 잘 녹는 편이야. 근데 만약에 온도를 10도까지 낮춰보면 혹은 책에는 20도라고 돼 있으니까 20도라고 볼까요? 20도라고 낮춰보면 용해도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안 나?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도씨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연결해보면 여기가 5라고 써있다. 그건 무슨 뜻이야? 해석 좀 해볼래? 20도씨에 용매 100g에 5g이 최대한 녹는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염화나트륨은 여기가 36이라고 치면 2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은 36이 녹는다는 뜻이야. 근데 처음에 얘네들이 섞여 있을 때 붕산 20g과 염화나트륨 20g이 섞여 있었대. 그럼 얘네들 어떻게 분리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용매 녹일 건데 이 용매를 우리가 뭘로 쓸 거야? 물로 쓸 거야.
그래서 물 100g에 얘네들을 다 녹일 거야. 이 온도에서. 그때는 다 녹아. 20g, 20g이 다 녹아. 그래서 비커를 그리면 물 100g에 다 녹아 있는 거야. 얘네 둘 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몇 g씩 녹았다고? 20g씩 녹여 있어. 근데 온도를 20도씨로 낮출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염화나트륨은 36g 그대로 용해도가 높잖아. 지금 봐. 그럼 20g이 석출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더 녹일 수 있어. 근데 분산은 어떻지? 몇 g이지? 5g. 그렇다는 건 뭐야? 석출돼. 몇 g이 석출될까? 15g이요. 아까 처음에 몇 g 녹였었는데요? 20g 녹였잖아. 그런데 20도씨에서는 몇 g밖에 못 녹기 때문에 5g밖에 못 녹기 때문에 몇 g이 석출될 거야? 15g이 바닥에 석출될 거고 이렇게 바닥에 석출된 건 누구야? 붕산인 거고 붕산 몇 g인 거야? 15g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순수한 붕산이랑 순수한 염화나트륨이랑 따로 얻어낼 수가 있다고. 그치? 이 방법을 뭐라 그래? 재결정. 다시 결정으로 만들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이야. 그치? 그래서 혼합물에 분리해서 물질의 특성 중엔 용해도 자를 이용하고 방법은 재결정법 하는 건데 그럼 하나만 질문할게. 예를 들어서 뭐 재결정이 아니라 고체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물질 같은 경우도 있잖아. 매우 미량이나 소량의 경우. 그치? 혹은 옷에 뭐가 묻었어. 그럼 이거를 빼내는 방법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뭘까? 옷에 뭐가 묻었어? 그러면 그거를 다른 용매, 얘를 녹이는 용매에 대서 빼내는 거야. 그걸 우리가 추출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혹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약을 다릴 적에 거대한 통에 한약을 막 넣었다? 물을 막 부었다? 그리고 막 끓여. 그럼 뭐가 돼? 한약 성분이 막 우려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짜가지고 뭐 했어? 그 약을 마셨잖아. 이것도 추출인 거잖아. 그 다음 너희 커피도 마찬가지야. 커피도 어떻게 해? 갈아. 핸드디 막 갈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깔때기 같은 데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커피가 나오지. 그것도 추출이야. 그래서 얘들아, 용해도차를 이용한 방법엔 재결정도 있지만 뭐도 있어? 추출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 추출. 그래서 추출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뭐 한 거야?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했어.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재결정, 또 하나는 무슨 법이 있었다고? 추출법이 있었는데 추출은 매우 간단하니까 많이 설명하진 않았어. 하지만 우린 재결정은 꼭 알아야 돼. 뭐 이용한 거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야.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재결정이 잘 되겠지. 그래서 몇 g이 석출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